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그 범행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논란거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남성 2명이 발길질을 하고 또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한참 서로 폭행을 이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저 남성이 흉기를 들어서 왼쪽의 남성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한 시민의 그 제보로 이제 확인이 됐던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왼쪽 남성은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주변의 시민 100여 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결국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은 뒤 5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 그 긴박했던 상황을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어. 끝난지도 몰라. 수갑 질러! 수갑 질러, 얼른! 수갑 질러! 우리 좀. 일단. 저렇게 사실 저 시간이요. 출동, 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고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랑 대치를 하고 이후 저렇게 검거되는 시간이 10분 정도? 불과 10분 정도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요,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일단은 다시 봐도 정말로 이 시청자분들이 지금 안방에서도 아마 놀란 가슴을 쓸어낼 정도로 지금 긴박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이 길거리에서 그저께 일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서울 7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니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저녁 7시경에 3번 출구, 암사역 3번 출구라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은 시간대예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비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거 올린 게 과연 잘한 것이냐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네. 이제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문제점으로 부각된 게 현장에 최초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어떤 미온적인 대처, 네. 아니면 겁먹어가지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듯한 그 소극적인 경찰의 진한 모습 이런 거였는데요. 네. 그 부분은 번지수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하, 네. 그 부분은 뭐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저 당시에 경찰관은 비난할 수 없고요. 네. 다만 저기서 이 경찰관들이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하.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저렇게 주변에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하. 저 위험한 그 흉기를 든 범인이 있다면 네. 그 주변에 있는 저 시민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서 네. 그 현장에 없도록 하는 게 1번이에요. 네. 아니 혹시라도 저 시민들 틈사군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네. 흉기로 저 위협하면 어떡하려고 저걸 소개시키지 않고 시민들을 네. 그대로 두냐고요. 네. 그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네. 앞에서 경고하는 직원이 있다면 뒤쪽에 돌아가서 네. 경찰관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하. 이 부분에 어떤 그 관련된 건 잘못됐고요. 네. 뭐 이따 또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철에 패딩 입은 사람한테 테이저건은 아무 효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압 장비로서 부적절하고요. 네. 이런 부분을 따져야지. 네. 무슨 뭐 경찰관이 그 자전거를 들고 덤비려고 하니까 뒤로 주춤주춤 두세 걸음 물러난 거를 뭐 경찰관이 소극적이고 겁먹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번지수가 잘못된 지적입니다. 애초 이 문제도 저희가 짚으려 했습니다만 일단은 김복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나중에 이후에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 영상 속에요.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던 흉기를 난동했던 이 10대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은 범행 동기부터 좀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둘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었는데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죠. 네네. 근데 이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아하. 이 흉기를 들었던 가해자와 흉기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알고 봤더니 절도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둘은 이 둘은 이제 19세와 18세의 미성년자들인데 네. 그제 정도의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에 이제 야밤에 침입을 합니다. 네. 침입을 해서 약 5만 원의 금품을 절도를 했는데 아. 절도가 되고 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흉기 난동의 피해자인 B군에 대해서 먼저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인 B군이 그 당시 절도 피의자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하고 또 A군, 이게 흉기 난동의 가해자인 A군이 내 친구인데 이 A군도 절도죄의 공범이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 자백을 하고 나서 절도범이었던 그 B군, 그러니까 그 흉기 난동의 피해자인 B군이 네. 불구속이 된 이후에 조사하고 귀가를 하면 네. 이제 PC방에 가서 친구에게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네. 내가 자백을 했고 네. 너도 공범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아. 하자 여기에 격분을 해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쉽게 말하면 김복준 의원이 예. 둘이 같이 일단 나쁜 짓 저질렀는데 그렇습니다. 저 B군, 저 영상상에는 흉기 공격에 쓰러지는 친구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공범이 있어요. 내 친구도 공범이에요.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격분했다는 거군요. 그런 겁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이 2인 1개조 혹은 3인 1개조로 어떤 마트라든지 빈대 뭐 이런 데 가서 절도 짓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제일 먼저 적발된 거는 어제 공격을 당했던 B군이라고 치자고요. 네. A군, B군. 네. 그 B군이 이제 먼저 경찰이 적발이 돼갖고 잡혀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경찰에서 그 전날 범행했던 거를 이제 다 자백을 했겠죠. 네. 당연히 경찰이 CCTV를 보고 그 B군을 검거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경우에 그 B군 입장에서 A군을 불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얘기했고 네. 뭐 그렇게 경찰에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 말했다. 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먼저 어떤 공구 같은 흉기를 들고 아. 쫓아와서 공격을 했고요. 네. 그걸 이제 그 B군이 막으니까 A군이 재차 흉기를 들고 이제 아하. 어제 같은 그 난동을 부렸던 거예요. 네. 뭔가 그러면 일단 저 마트 절도 한 5만 원 정도 훔쳤대요. 당시 네. 두 사람이요. 그런데 그 절도 혐의로 일단은 구속되지는 않고 경찰 수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쓰러져 있던 그 B군이라는 사람이 먼저 경찰에 잡혀간 이후 그 공범이 있다고 네. 실토한 것에 격분해서 만나자. 근데 만나는 과정에 먼저 흉기와 둔기를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영상 보셨지만요, 제가 앞서 잠시 7호선이라 했는데 8호선으로 정정할게요.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였습니다. 일요일 7시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주변에 앞서 영상 보셨죠?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주변에서 놀란 가슴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목격자분들의 일단 얘기, 당시 목격을 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은 하고 있겠죠. 우리 쉽사리 종료가 안 돼서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놀랬고 심지어 시민분들 방향으로 도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순발력으로 달렸지. 경찰관이 몇 명 정도 쫓아갔나요? 경찰 2명이 내가 쫓는 걸 봤어요. 여기서 경찰관이 30m 정도 쫓아가는 걸 봤어요. 저렇게 경찰이 이후에 도주하는 저 흉기 난동범을 쫓아가서 검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들이 또 문제 삼고 있는 지적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네. 당시에 경찰의 대응이 예. 적절했느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네티즌들도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당시의 영상 보면 테이저건이 일단은 불발이라 할까요?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돼서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테이저건은요? 이게 겨울철에는요,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두꺼운 패딩이요. 네. 패딩을 입고 있으면 테이저건이 효율성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테이저의 작동 원리가 뭔가요? 테이저건은 그 두 개의 카트리지 상태에서 이
침이 나가는 거예요. 침이. 아, 침이. 침이 두 개가 날아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네. 이 그 피부에 꽂히면서 순간적인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쓰러지는 건데요. 아하. 저 두 개가 나간 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흘러버렸거든요. 자, 앞에 있는 저 총구에서 예. 나가는 거군요. 아, 예. 네. 그래서 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하나는 맞았지만 하나가 저 몸에 튕겨나갔군요. 튕겨버리니까 아. 저거는 효율성이 네. 없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절기에 큰 두꺼운 옷을 입고 패딩 같은 거 입으면요. 네. 사실상 테이저건은 저건 무용지물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경우에는 애초부터 경찰이 진압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거는 삼단봉 제압이에요. 네. 물론 삼단봉 제압도 경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고 들어가서 때리는 건 아니고요. 네. 경고하고 회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래도 안 통하면 삼단봉으로 진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으로 갔거나 네. 아니면 저거는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관 무기 사용에 아하.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총기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테이저건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테이저건을 구태여 쓰고자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전진해 오니까 사거리가 있거든요. 네. 테이저건은. 뒤로 물러서 5m 이내 아하. 거리에서 쏴야 네네. 되거든요. 이게 너무 가까운 데서 테이저건을 근접거리에서 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네네. 예. 그래서 테이저건 논란은 지금 김복준 의원님의 설명처럼 현장에 32년간 경찰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영상 속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저 영상 속에 잠시 스쳐가는데요. 앞서 두 사람, 친구리간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일 때 그 B군이라는 사람, 덩치가 상대적으로 큰, 체격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앞이 어떤 상점 앞입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요. 상점 안에 있는 손님들로 보이는 그 분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궜다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과연 주변에 있었던 시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를 했느냐가 지금 또 아하. 다른 논란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 주변에 있었던 상가 안쪽에 있었던 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두 번째는 그 흉기난동의 가해자인 A군이 도망을 칠 때 네. 시민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그러니까요. 쳐서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 영상도 그랬죠. 확인해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김복준 교수님께서 가장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렇게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그 네. 주변의 시민들이 애워싸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네. 그 흉기 난동을 제압했던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가해 남성이요, 김동철 교수님, 학교를 중퇴, 즉 고교를 자퇴한 학생이래요.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 미숙하다, 방치되어 있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한해 두의 문제도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 밖에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관찰해야 될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범죄의 대부분이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퇴라든지 학교에서 보호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노 조절이라든지 충동 조절에 대한 청소년 범죄의 기본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로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학교를 그만두고 범죄를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의리에 대한 문제로 흉기를 하고 자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문제들은 뭐냐면 결국은 학교 밖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밖 안전에 대한 문제가 네. 지금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김호인 변호사님, 저 흉기 난동을 벌였던 정말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던 저 가해 남성이요. 죄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도 둔기 등으로 위협을 했어요. 네, 애초에 처음 체포됐을 때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네. 그 경찰관분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사용해서 위협하는 장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그래요?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범인 B군이 자신에 대해서 그 범행을 진술했기 때문에 그 보복의 목적으로 이제 흉기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보복상해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복상해가 단순히 타인에 대한 원한 때문에 상해를 가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진술인이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 폭행을 가할 때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같은 특수상해인데 특가법이 적용돼서 더 형량이 높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경찰관 분들의 체포에 저항한 부분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 그 흉기 사건의 피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아하. 뭐 구속이 만능은 아니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이제 네.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에 대응하는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요. 저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짜여 있는 것도 한 번쯤 차제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경찰의 높은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이 목숨을 내놓고 맞닥뜨리고 있어요, 범인과. 바로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경찰 매뉴얼도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재정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